여러분, 위안화 폭락이 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많이 내려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9월 28일 기준 위안화 환율입니다. 달러당 7.24 위안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면요 글로벌 금융 이후 최고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24라는 게 진짜 적지 않거든요. 2021년 3월 1일만 하더라 6.31입니다. 6.31. 그러던 것이 9월 28일 불과 6개월 만에 7.24가 됐습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는 연속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이게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거 상황이 좋지 않아요. 중국 당국도 이거 너무 올라가니까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난 26일에 선물안에 대한 위험준비금 비율을 0%에서 20%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요. 위안화 약세에 베팅을 해서 대거 달러를 사들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지난 28일에도 역레포라고 이야기하나요? 역환매 조건부 채권 말입니다. 이거 거래를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2천억 원, 억 위안이죠.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39조 7,68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그래도 시장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안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를 내리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잖아요. 중국은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돈을 푼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시장의 달러는 줄어드는데 돈은 풀어서 위안화는 시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 미국의 금리는 계속 인상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국 말입니다. 안 그래도 공급망의 어떤 재편 때문에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전부 다 공장을 말입니다.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다 옮기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도 더 이상 중국에서는 못하겠어. 그러면서 다 옮겨가는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 중에 위안화까지 지금 하락이 아니라 폭락을 하니까 안 그래도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쑥쑥 빠져나가요.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중국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당연히 성장률 지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1%였어요. 올해 전망하는 것은요 얼마나 될까요? 지금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때 2.2%까지 떨어졌던 것 22년에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폭망을 하면 지금 결국 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성장률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2.8로 떨어뜨려서 가장 많이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UBS라고 스위스의 투자은행입니다. 2.7까지 내렸습니다. 2.7까지.
대부분이 보면요. IMF 같은 경우 3.3%까지 내렸고요. ADB라고 아시아개발은행도 3.3%. 예. 이 인텔리전스 유닛도 마찬가지 3.6%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5.5%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5.5%는 언감생심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2%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요. 자, 이 상태가 결국 말입니다. 중국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전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안화가 떨어지면 여러분 원화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계수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수출에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 중국 경제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지면 한국의 원화도 떨어진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위험하다는 말이 계속 터지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국 경제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상황 예상보다 나쁘다. 저는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 중국 경제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말입니다. 지금 30개 정도 되나요? 지방정부 31개죠. 31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팔아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요. 결국 말입니다. 지방 재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방 재정이 무너지면 중앙정부의 재정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경제의 어떤 외국인들의 이탈도 무섭지만 부동산의 폭락도 지금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